윤정 씨는 올해 62살입니다. 30년간 공인중개사로 일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그녀는 작년 말 은퇴를 하고 남편과 함께 신도시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평생 바쁘게 살았던 만큼 이제는 조용하고 품격 있는 노후를 보내고 싶었거든요. 새로 이사한 아파트는 깔끔하고 조용했습니다. 이웃들도 대부분 같은 또래의 은퇴한 분들이어서 서로 예의를 지키며 품위 있게 지냈어요. 윤정 씨는 이런 정돈되고 품위 있는 환경이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사 온 지 한 달이 지나면서부터 작지만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아파트 지하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자꾸 분리되지 않은 쓰레기가 나타나는 거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일반 쓰레기 봉투에 들어있거나 재활용품이 종량제 봉투에 섞여 있거나 했죠. 처음에는 젊은 세대들의 실수련이 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하는 산책하며 쓰레기 분리수거장을 지나다 보니 점점 원칙을 중시하는 성격상 마음이 불편해지더라고요. 관리사무소에서도 계속 공지를 내보내고 있었지만 소용없었어요. 도대체 누가 이런 무책임하고 몰상식한 짓을 하는 걸까요? 윤정 씨는 남편에게 정중한 어조로 작은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남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답했어요. 그냥 철없이 하는 사람이겠지 뭐. 신경 쓰지 마라. 하지만 윤정 씨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질서와 원칙대로 살아온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소해 보이는 일이라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윤정 씨는 시민의식과 호기심이 반반 섞여서 범인을 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매일 아침 평소하던 산책을 하며 쓰레기 분리수거장을 자연스럽고 세심하게 확인했어요. 그리고 이상한 쓰레기가 있으면 겉으로 보이는 부분만 신중하게 살펴봤습니다. 어느 날 아침 다행스럽게도 관리사무소 직원이 쓰레기를 정리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때 일반 쓰레기 봉투에서 음식물 찌꺼기가 흘러나온 것을 발견했습니다. 봉투가 찢어지면서 안에 있던 택배 상자 조각이 보였어요. 관리사무소 직원이 에휴, 또 이런 무성의한 방식으로 버렸네요. 이 택배 상자 보세요. 101동 503호네요 라고 못마땅한 어조로 혼잣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윤정 씨는 가슴이 순간 철렁했습니다. 101동 503호는 김순자 씨가 사는 곳이었거든요. 김순자 씨는 바로 윤정 씨 남편과 3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친척처럼 여기던 분이에요. 남편이 젊었을 때부터 한 가족처럼 정답게 지낸 분이었어요. 설마 김 여사님이 그런 몰상식한 일을 하실 리는. 윤정 씨는 믿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지만 일단 확실하게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며칠 더 일상적인 산책을 하며 관찰해 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관리사무소에서 정리할 때마다 김순자 씨 동호수 택배 상자 조각이 또 나왔습니다. 이번엔 관리사무소 아저씨가 참 이상하네요. 503호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버리시는 것 같은데 이번엔 꼭 말씀드려 봐야겠어요 라고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 택배 상자에는 받는 사람이 김순자 씨지만 보낸 사람 이름은 김대수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김순자 씨의 외아들 이름이었어요. 윤정 씨는 점점 더 의아해졌습니다. 김대수 씨는 결혼해서 따로 살림을 차리고 사업을 한다고 들었는데 왜 어머니 집으로 택배를 받는 걸까요? 그리고 왜 이 택배 상자들이 이렇게 무성의하게 분리수거되고 있는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해진 윤정 씨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고 자연스럽게 물어봤어요. 여보, 김 여사님, 아들 대수 씨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아세요? 남편은 잠깐 어색하게 머뭇거리며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 근래 사업이 좀 어렵다고 하더라.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하지만 윤정 씨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어요. 평소 솔직하고 털털한 남편의 표정이 오늘따라 어딘지 달랐거든요. 그 후로도 며칠 더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할 정도로 503호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택배. 상자나 봉투가 계속 엉성하고 무책임하게 분리수거되어 나타났어요. 윤정 씨는 더 이상 혼자서만 소가리를 할 수 없어서 관리사무소에 가서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물어봤습니다.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혹시 503호에서 분리수거를 제대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관리사무소 직원이 깊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아, 바로 그 댁 말씀이시군요. 저희도 몇 차례 전화로 정중히 주의를 드렸는데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이번엔 직접 찾아가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용기를 내어 윤정 씨는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어서 직접 김순자 씨를 찾아가기로 했어요. 김 여사님, 안녕하세요. 어머, 윤정 씨. 이런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김순자 씨는 평소보다 훨씬 어색하게 반갑게 맞아줬지만 윤정 씨 눈에는 분명히 불편해하고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사실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로 찾아왔어요. 혹시 실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김순자 씨의 얼굴이 눈에 띄게 굳으며 굳었습니다. 쓰레기요? 저야 평소에도 꼼꼼하게 분리수거 잘하고 있는데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관리사무소에서 503호 택배 상자들이 계속 제대로 분리되지 않은 채로 버려진다고 하더라고요. 김순자 씨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손을 비비적거리며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아, 그게 혹시 요즘 아들이 가끔씩 집에 와서 도와주는데 아무래도 분리수거 방법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 더욱 세심하게 주의하겠습니다. 윤정 씨는 더 이상 깊이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사람들을 접해온 경험으로 김순자 씨의 반응을 보니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날 밤 윤정 씨는 남편과 마주 앉아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김 여사님, 가족과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남편은 잠시 깊고 무거운 침묵하다가 힘겨운 한숨을 쉬었어요. 도대체 왜 그런 걸 묻는 거야? 쓰레기 문제로 이야기하다 보니 뭔가 평소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게 어색해 하시더라고요. 뭔가 숨기고 계시는 것 같아서요. 남편은 한참을 머뭇거리며 고민하다가 마지못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말이야, 김대수 씨가 몇 년 전에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준 적이 있어. 윤정 씨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으며 놀랐어요. 개인 돈을 빌려줬다고요? 언제요? 왜 그런 일을요? 얼마나요? 우리가 결혼하기 전이었어. 그때 김 여사님이 간곡하게 사정하며 부탁해서 1,000만 원 정도 빌려줬지. 1,000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을요? 그런 중요한 일을 왜 저한테 한마디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때는 곧 갚겠다고, 이자까지 쳐서 갚겠다고 했어. 김대수 씨가 사업이 승승장구한다고 하더라고. 윤정 씨는 점점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혀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남편이 힘없이 고개를 떨구며 고개를 숙였어요. 결국에는 사업이 안 되더라고. 작년에 겨우겨우 연락이 와서 알았지. 그럼 빌려준 돈은요? 아마도 못 받을 것 같아. 아예 연락도 안 받고 피하고 있어. 윤정 씨는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어지러웠습니다. 남편이 평생 성실하게 한 푼 두 푼 모은 돈 1,000만 원을 이런 어처구니 없는 방식으로 날려야 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중요하고 큰 일을 왜 저한테 혼자서만 짊어지고 감추고 계셨어요? 괜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이미 벌어진 일인데 뭐 어쩔 도리가 있겠어. 하지만 윤정 씨는 절대로 납득할 수 없었어요. 이건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평생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이런 중요한 일을 숨겼다는 사실이 더욱 더 충격적이었어요. 그 후로 윤정 씨는 더욱 예민하고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503호의 쓰레기 배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수상한 패턴들을 하나둘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완전히 우연히 김순자 씨가 쓰레기를 버리는 모습을 멀찍이서 목격했습니다. 분명히 분리해서 버려야 하는 것들을 일반 쓰레기 봉투에 아무렇게나 함께 넣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여러 개의 택배 상자를 일부러 잘게 찢어서 넣고 있었어요. 도대체 왜 일부러 찢어서 버릴까? 윤정 씨는 점점 더 궁금했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니까 김순자 씨가 뭔가 조급하고 서둘러서 그리고 두리번거리며 주변을 살피면서 버리고 있더라고요. 며칠 후 윤정 씨는 정말 뜻밖의 기회에 결정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평소 정답게 인사를 나누던 아파트 경비 아저씨와 반가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연히 들은 얘기였습니다. 요즘 보니까 503호에서 택배를 정말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참 특이한 게 받으시는 분은 김순자 씨인데 보내는 곳이 항상 고급 골동품 중고거래 업체들이에요. 고급 골동품 중고거래 업체요? 네, 도자기나 서화 같은 걸 파는 곳들 같더라고요. 상자도 포장이 아주 조심스럽고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 윤정 씨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김대수 씨가 돈이 없어서 사업이 어렵다고 하는데 왜 어머니 집으로 이런 값비싼 골동품을 팔고 있는 걸까요? 공인중개사로 일하며 쌓은 예리함을 발휘해서 윤정 씨는 좀 더 체계적이고 신중하게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인근 고급 중고거래 업체들에 직접 전화를 걸어봤어요. 혹시나 해서 문의드리는데 김순자 씨라는 분이 도자기나 골동품을 자주 위탁 판매하시나요? 아, 맞습니다. 단골 고객이시죠. 그분 아드님이 수집하셨던 정말 값진 작품들을 계속 맡기고 계세요. 꽤 좋은 값에 팔리는 것들이더라고요. 윤정 씨는 번개 맞은 듯이 깨달으며 깨달았어요. 김대수 씨는 우리한테는 사업이 어렵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값비싼 골동품 같은 가치 있는 물건들을 어머니 명의로 꾸준히 팔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택배 상자들을 찢어서 버렸을까요? 윤정 씨는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생각해 봤어요. 혹시 우리한테는 돈 없다고, 갚을 능력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동시에 실제로는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증거를 숨기려고 한 건 아닐까? 윤정 씨는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김대수 씨가 정말로 돈이 없다고 했나요? 그렇다고 하더라. 완전히 빈털터리가 됐다고 했어. 그런데 지금도 어머니 집에서 값비싼 골동품을 팔고 있다는데요. 남편이 눈이 동그래지며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윤정 씨는 그동안 차근차근 알아낸 사실들을 남편에게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점점 딱딱하게 굳어지며 굳어졌어요. 그럼 완전히 우리를 우롱한 거네. 그런 것 같아요. 돈이 없다고 사업이 망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실제로는 골동품을 팔아서 생활하고 있었던 거죠. 윤정 씨는 증거를 더 확실히 하기 위해 며칠 더 신중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김순자 씨가 또 고급스럽게 포장된 택배를 받는 모습을 확인한 후 남편과 함께 단호하게 직접 찾아가기로 했어요. 김 여사님, 잠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김순자 씨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어색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윤정 씨가 침착하면서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사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대수 씨가 정말 돈이 없나요? 제가 확실히 알아본 바로는 골동품을 꾸준히 팔고 계시던데요. 김순자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어요. 그건 어떻게 알으셨는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남편이 목소리를 높이며 나섰습니다. 김 여사님, 저한테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충분히 있으시면서 왜 없다고, 힘들다고 거짓말을 하셨나요? 김순자 씨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듯 버틸 수 없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사실은 아들이 골동품을 좀 가지고 있긴 해요.
하지만 그것도 다 팔아야 할 상황이라서. 그래도 우선 급한 생활비부터 써야 해서. 윤정 씨가 더욱 단호하고 확고하게 말했어요. 그럼 그 중에서 1,000만 원어치라도 우선 갚으세요. 저희도 은퇴 자금이 얼마나 소중하고 절실한지 아시잖아요. 며칠간의 실랑이와 협상 끝에 김순자 씨는 결국 아들과 진지하게 상의해서 골동품 몇 점을 어쩔 수 없이 팔아서 돈을 마련해 왔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전혀 없어요. 이걸로 빌린 돈을 갚겠습니다. 윤정 씨는 돈을 차분히 받으며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 여사님, 앞으로는 이런 일 절대로 없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쓰레기 분리수거도 제대로 해주시고요. 김순자 씨는 깊게 고개를 숙이고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로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말끔하게 깨끗해졌습니다. 김순자 씨는 더 이상 택배 상자를 함부로 찢어서 버리지 않았고 분리수거도 다른 주민들보다도 더 꼼꼼하게 하게 됐어요. 윤정 씨는 남편에게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여보, 앞으로는 이런 중요한 일이 있으면 꼭 저와 상의해요. 우리는 평생을 함께할 부부잖아요. 남편이 진심으로 뉘우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무슨 일이든 꼭 당신과 함께 의논하겠어. 윤정 씨는 이번 일을 통해 정말 소중한 교훈을 얻었어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돈 문제만큼은 반드시 명확하고 확실하게 해두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부부 사이에는 어떤 일이든 숨기지 말고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몇 달이 지난 후 윤정 씨는 진짜로 평화로운 은퇴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전보다 훨씬 더 돈독해졌고 이웃들과도 더욱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됐어요. 쓰레기 분리수거장도 늘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윤정 씨가 매일 아침 산책하며 지나갈 때마다 뿌듯하고 흐뭇한 미소를 짓게 되는 곳이 되었죠.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일상의 작은 불편함에서 시작된 일이 이렇게 소중한 가족의 돈을 되찾는 뜻깊은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연이었습니다. 정직하게 원칙대로 사는 사람이 결국 승리하고 거짓말과 속임수를 쓰는 사람은 결국 들통나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얻을 수 있었네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도 더 많은 속 시원한 이야기들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